금리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날마다 변해요. 오늘은 호재였다가 내일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은 어떠한 뚜렷한 내용보다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에 의한 해석적인 요인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7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간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보도록 하면, 뉴욕 증시는 전일 176포인트가 상승한 38,85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구간에 저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봤지만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다시 팽배하게 둘러싸이면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등이 기반이 되어지면서 상승의 탄력을 더욱더 붙이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지표 등이 특히나 개선되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뉴스가 되어지는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되어지면서 강한 상승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충분히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상황에 좀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지표에서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연준이 원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측면들이 보여지면서 고용시장이라든지 소비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연준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승의 탄력을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해당 내용에 의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중동 관련된 불안정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전면인전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악화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해당 요소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끄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전쟁이라는 것이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적중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큰 건 사실이에요. 저는 최대로 많이 간다고 하면 요 정도 레벨링을 좀 봤었는데, 이 구간, 특히나 저는 어제 쉬었습니다만 제가 휴식 기간 동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레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레벨업의 이면에는 코멘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다양한 시장의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금리에 대한 안정세를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부담감으로 봤던 것이 국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채가 4.7선, 4.6선에서 놀고 있던 것이 어느덧 4.5를 붕괴했고 4.4선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자, 국채가 4.4선까지 내려왔다란 요 요인 자체만 놓고 봐도 시장이 상승을 견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국채가 과연 계속적인 가격 하락을 연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론들박이 있는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연준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 지표에 의해서,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느낌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하게, 온전하게 안착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전에 연준에서 나왔을 때 했던 발언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인상은 하지 않겠다. 그동안은 카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상, 인하. 요 정도의 카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하는 시기가 늦을까 빠를까 이런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충격이 지금 소거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충격파를 받았습니다만 그 충격파를 충분히 소거하고 제거를 하고 제거한 이후 상태에서 금리 문제가 조금 촉발됐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지면서 분위기가 축소되고 이런 측면으로 증시를 우리가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제부터가 중요하냐면 과연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긴장감으로 올라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많았죠. 하지만 그 많았던 측면들이 다소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도가 가감하게 올라갔던 상태에서 가격의 밴드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쏠렸던 자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금값이 올라갔고 국채 가격이 올랐고 달러 가격이 치고 올랐던 상태였는데 그중에 전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의 결국 흐름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반등이란 표현보다는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빅테크의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느덧 900불 선을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요. 나쁜 상태는 아니죠. 근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죠? 순환매가 좀 돌 거다.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군의 수급이 유입되기보다는 그래서 수급이 빠져나갔었죠. 오히려 좀 낙폭이 있었던 종목군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환매가 돌 거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아마 영상을 요때쯤 4월 한 중후반 때 영상을 돌려보시면 이때 제가 테슬라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종목군들 다시 추세가 돌고 있고 이게 지금 선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순환이 도는 거는 좋은데 순환매가 돌 때 조건이 뭡니까? 순환매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을 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 때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서 도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돌리다 보니까 섹터가 제한적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을 사이로 해서 약게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입,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선 숏, 이런 형태의 롱숏 전략이 반복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증시를 애플이 주도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강한 갭상승으로 증시 자체를 덤핑을 해놨죠. 근데 보시면 전거래 오늘 새벽에 주가는 어땠어요? 약했죠. 근데 이 약했던 빈틈을 누가 잡아챘냐? 지금 테슬라도 아니고 엔비디아였다는 거죠. 오히려 강하게 치고 갈 때 브레이킹이 잡혀있던 엔비디아가 저항을 뚫으면서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식의 선순환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선순환의 약점이 뭐라고요? 가감한 유동성이 아니고 제한적 유동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유동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동성으로 현재와 같은 국면이 연출되어졌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한적 유동성으로 순환매가 돌 때는 어떻게 보면 일시다발적으로 매물대가 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봐야 되고 인텔 이런 종목군들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밀리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밀려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 이후에 반등.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어떤 형태가 돌고 있냐?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차익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 아주 강한 추세라고 놓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이번 주에 봐야 될 것은 전일 전전거래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에 주가가 우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추세를 이어간 상태, 일단 이 두 개의 추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준 상태에서 기준점을 어디를 잡냐? 38,500대를 잡아 준 상태에서 이 38,500에 대한 조정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조정 테스트를 했을 때 지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 아랫부분대처럼 매물 지지대를 형성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면 반대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을 갭으로 뚫었습니다만 저항을 갭으로 뚫은 만큼 장기적으로 수급을 지탱할 만한 힘이 지금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는 힘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문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 자체는 분명하게 좋고, 이 좋은 시장 상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날마다 변해요. 오늘은 호재였다가 내일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은 어떠한 뚜렷한 내용보다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에 의한 해석적인 요인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주목하면서 시장에 심취하지 아니하고 흐름을 동조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서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충분히 이 자리들은 변동성이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하기에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급하게 또 시장에 보이는 뉴스만 단편적으로 보시면서 추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의 약점에 대한 부분을 살피시면서 오늘 이 종목이 강했으니까 시장 갈 거라는 단적인 생각은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대표였습니다.